또영주 TV의 또영주. 안녕하세요, 김영훈입니다. 야, 너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요? 푸짐한 사람 두 명이서 하는데 나만 망가지라는 법이냐. 또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긴장을 해서. 자, 다가오는 2022-23 시즌을 앞두고서 또영주 TV도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김영훈 씨를 모셨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의 대단한 전문가시죠.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 네, 나는 알고 있다.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런 사람이 돼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김영훈 씨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스포츠 경향에서 해외 축구 담당 기자를 하고 있는 김영훈 기자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은 저 사람 또영주 TV에 원래 나왔던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오프사이드 시절에 김영훈 씨가 그 당시에는 기자가 아니라 PD 일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축구 기자를 희망했던 네,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는 기자가 됐습니다. 야, 성공했네. 뭐 다 위원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나는 망했다. 여러분 야. 후원 좀 해주십시오 빨리. 네. 그리고 영훈이 오랜만에 봤는데 야, 살이 쫙 빠졌어. 근데 아직은 조금 더 빼야 되지 않을까? 우리 또 푸짐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뭐 푸짐한 뚱원 뚱투 뭐 이런 걸 원했는데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네. 그래서 한 20kg 빠진 건가요? 네, 거의 20kg 빠졌는데 그래도 조금 더 빼야지 조금 더 날렵해지지 않을까요? 많이 날렵해지기 위해서는 많이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우뚱하겠죠? 20kg를 뺐는데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하겠죠? 네. 나는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안 빼고 있단다, 얘들아. 여러분 댓글 많이 써주세요. 네. 자, 2022-23 시즌을 앞두고서 또영주 TV에서도 프리미어리그를 다루기 위해서 김영훈 씨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총 3편으로 만들 생각인데 네. 일단 이번 주는 1편과 2편을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1편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승은 누구냐? 우승은 뭐 그래도 맨시티와 리버풀 두 팀 중에 한 명이 하지 않을까. 야, 방송 끝낼 생각이야? 지금 스포부터. 본론은 다 얘기하면 어떻게 서론에서 스포부터 먼저 하는 방송이죠 저희는. 그렇습니까? 네, 이제 여러분은 스킵하시고 엔딩만 보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네. 역시 이제 우승 후보 누구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훈 씨가 얘기하는 대로 맨시티 또는 리버풀 아니냐. 물론 뭐 첼시라든가 토트넘이라든가 아스날이라든가 맨유라든가 나름대로 전력을 보강하고는 있지만 첼시는 전력 보강하는데 아쉬움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맨유도 마찬가지죠. 네. 네, 여기다가 호날두가 또 이상한 짓 했죠. 네. 그쵸. 거기다가 이제 토트넘하고 아스날이 전력을 보강하긴 했지만 우승 후보까지는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고개를 가우뚱하고 있으니까 네. 다음 시즌도 맨시티 또는 리버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가운데서 맨시티부터 얘기하죠. 맨시티가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그렇죠. 순위별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맨시티 지난 시즌 성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그에서는 리버풀과 마지막 라운드까지 경쟁 끝에 승점 1점 차로 우위를 점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난 시즌도 우승 경쟁이 정말 뜨거웠는데 맨시티가 결국 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챔피언스 리그라든가 네. FA컵에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네, 좀 아무래도 맨시티 팬분들께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한 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지난 시즌에는 아무래도 레알한테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많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래도 우승팀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뭐 어느 정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난 시즌 첼시에게 무릎을 꿇었고 지난 시즌 레알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맨시티를 잡은 팀들이 우승을 다 했어요. 사실상 우승 판독기. 네가 미쳤구나. 죄송합니다. 네, 맨시티 여러분, 네. 워워. 네.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하튼 지난 시즌은 리그 우승을 했지만 다른 무대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 네.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전력 보강을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엄청 열심히 했죠 맨시티도. 네. 무엇보다도 공격수 영입이 눈에 띄어요. 네, 공격수 영입이 두 선수나 합류를 했죠. 일단 훌리안 알바레스와 엘링 홀란드가 합류를 했습니다. 홀란드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최전방이 정말로 강해지겠구나. 커뮤니티 시드에서 왜 그랬니 홀란드야. 골대를 맞추는 비밀이 있었죠. 그런 모습이 좀 아쉽긴 한데 역시 홀란드는 믿을만한 공격수니까 네. 지켜봐야 되겠고 훌리안 알바레스는 커뮤니티 시드에서 좋던데요. 네, 아무래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선수가 또 좌측 윙어로도 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커뮤니티 실드에서 우측에서도 또 크로스를 올려주는 모습도 있었고 아무래도 좀 적극성이 더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홀란드하고 훌리안 알바레스를 영입해서 최전방을 보강했다. 그리고 칼빈 필립스도 영입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페르난지뉴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필립스의 영입을 통해서 이 부족했던 삼선 자원을 얼마만큼 더 활용할 수 있느냐도 이번 시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테판 오르테가를 영입해서 골문도 나름대로 보강을 한 상태인데 사실 맨시티는 영입도 잘했지만 선수 정리도 잘했어. 아, 선수 정리 진짜 기똥차게 했죠. 기똥차게 했어요. 네. 맨시티가 버리는 거 아스날이 냉큼 막 장난 아니게 먹었습니다. 엄청 먹었습니다, 아스날이. 여튼 선수단 정리를 정말 잘했다. 페난지뉴 얘기는 했으니까 그 외에도 제가 생각나는 게 제주스, 진첸코 그 외에도 또 많죠. 네, 스털링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맨시티 팬분들이 잊혀진 선수일 수도 있는데 페드로 포로 선수가 네, 포로. 2020년도에 완전 이적 조항이 포함된 2년 임대 형식으로 떠났는데 이번 연도에 완전 이적을 하면서 이적료를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홀란드, 알바레즈, 필립스 같은 선수들을 사면서 1,000억 원 이상의 지출이 있었지만 또 제주스, 진첸코, 스털링 같은 선수들을 팔면서 그 이상의 또 순익을 남겼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평균적으로 약 5천만 파운드에 파는 것 같아요, 선수들을. 네, 아무래도 그 정도부터 시작이지 않나, 주축 선수들에 관한. 여기다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에 페란 토레스를 바르셀로나에게 팔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씨 왜 팔았어? 행복하신가요? 아니야. 여하튼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네. 뭐 선수단 정리를 나름대로 잘해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제주스, 스털링, 진첸코 다 좋은 선수들이라는 게 타 팀들이 영입하면서 나름대로 잘 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아스날이나 첼시나 뭐 제주스라든가 스털링을 영입해서 공격적으로 또 보강한 모습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뭐 영입도 잘 됐고 정리한 선수도 잘 정리했고 그러면은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챔피언이니까 네. 올 시즌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닌가.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맨시티가 조금 더 리그에서는 리버풀보단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최전방에 홀란드를 영입한 게 좀 크다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홀란드도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실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알바레스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격 조합들을 어떻게 가르디올라 감독이 또 전술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쓰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필립스가 또 영입이 됐잖아요. 로드리와 함께 3선을 책임져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외에도 로드리를 대신해서 홀로 또 3선에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가르디올라 감독이 얼마만큼 전술적으로 녹아내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 영입을 봤을 때 맨시티의 전체적인 전술적인 짜임새는 굉장히 탄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홀란드라든가 알바레스가 기대만큼 골을 넣지 못한다면 또 가르디올라의 제로톱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시티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는 리버풀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리버풀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지난 시즌에 아쉽게 2위를 기록했어요. 네, 혹시 마지막 라운드 보셨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리버풀이 울버햄튼전에서 이제 2분 만에 페드로 네토한테 실점을 했죠. 그리고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아스톤 빌라한테 휘둘리면서 0대2로 뒤처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사의 리버풀은 동점골도 성공하고 역전도 성공하고 그러면서 순위가 막 뒤바뀌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쉽게도 맨시티가 막판에 3골을 몰아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리버풀은 1점 뒤처지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기억난다, 기억나. 왜 그러냐면 진짜 역대급 마지막 라운드였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막 어느 쪽이 앞섰다가 어느 쪽이 또 앞서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마지막에 맨시티가 웃는 그런 모습이었죠. 나 봤다 얘들아. 내가 요즘에 깜빡깜빡해서 그래. 여하튼 그랬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결승까지 진출했는데 레알에게 또 무릎을 꿇고 말았고 중요한 대회에서 둘 다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리버풀이 컵 대회에 강한 거는 리그컵하고 FA컵에서 입증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팬분들, 이제 리버풀 팬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클롭 감독 체제에서 자국 컵 대회 트로피가 없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클롭 감독이 지난 시즌 한 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리버풀 지휘봉 잡고 나서 우승할 수 있는 대회는 다 우승한 거죠. 네, 맞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프리미어 리그, FA컵, 리그컵. 그리고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새벽에 16년 만에 커뮤니티 실드를 드러내면서 또 모든 트로피를 석권하게 됐죠. 네. 클롭 감독 진짜 대단한 감독이에요. 정말 터프하고 멋있는 감독이지 않나 싶습니다. 팻 감독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르셀로나 출신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워낙에 이제 펩 감독은 워낙에 유명한 명장이기 때문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보이비에 펩 섹시한 대머리 그것도 있는데 클롭 감독 노래도 나올 만한 것 같아요. 클럽 감독은 뭘로? 롭.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정도로 클롭 감독이 매력적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윈 누네스를 영입했어요. 이거 대박 아닐까요? 다윈 누네스 사실 프리시즌의 모습 봤을 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또 아무래도 훈련장에서 그 슈팅을 하늘로 솟구치는 대폭발 슈팅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르익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제 역할을 해줬고 네, 두 골에 관여했죠. 그런 모습 봤을 때는 다윈 누네스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리버풀의 최전방에서 파괴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파비오 카르발료하고 칼빈 램지도 영입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이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또 어린 선수들을 보는 이 사랑스러운 눈빛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카르발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플럼 승격을 이끄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한 차례 이미 영입을 시도를 했었는데 당시 서류 작업이 밀리면서 이번 5월달에 영입을 확정 지었고요. 칼빈 램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알렉산더 아놀드의 백업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총망받고 있는 유망주인 램지를 영입하면서 이를 해결을 했습니다. 네, 램지 하면 왠지 축구 잘할 것 같잖아. 2층 상단에 꽂아놓고 아니 그렇다고요. 저는 네. 저는 램지 하면 왠지 잘할 것 같고 카르발료에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걸로. 자, 리버풀은 이적 시장에서 정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사디오 마네가 나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랜 기간 팀의 그 공격을 이끌었던 마누라 라인이었죠. 네, 한 축이 이적을 하면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죠. 네,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고 아무래도 뮌헨 역시 최근에 레반도프스키가 또 바르셀로나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공격수 영입이 필요했고 마네를 영입함으로써 이를 좀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니코 윌리엄스라든가 아니면은 미나미노라든가 여기다 이제 오리기 같은 선수들이 팀을 떠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마르코 그루이치도 FC 포르투로 이적 확정 지었고 그다음에 지지난 시즌이었죠. 지지난 시즌에 센터백들이 다 부상으로 빠졌을 때 영입되었던 벤 데이비스는 레인저스로 이적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리버풀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을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어 보이는데 클럽 감독이 인터뷰를 잠깐 빌리자면 이미 선수단 구성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보강보다는 기존 선수단을 지키는 데 조금 더 힘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리버풀이 커뮤니티 실드에서 맨시티를 잡았잖아요. 네. 시작이 너무 쌌듯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았죠. 네. 그러면은 리버풀이 올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왕좌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건 아닌가? 네. 설레발입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야, 막 던져! 네. 첫 방송이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리버풀은 최전방을 보강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요소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선수단 정리한 거 보면은 전력 외 선수들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난 시즌에 강인함에 다윈 누네스가 합류했다고 보면 되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맨시티하고 경쟁해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시티의 플러스 요소하고 리버풀의 플러스 요소를 봤을 때는 맨시티 쪽이 좀 더 보강을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선수단의 이 퀄리티 면에서 봤을 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더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 로드리가 주전조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외에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더 다양해요. 윈도안이라든지 필립스도 이제 중원도 되고 삼선도 되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필포든과 잭 그릴리시 역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성 있는 스쿼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반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티아고, 파비뉴, 핸더슨이 주전조라고 생각했을 때 후보로 들어오는 체인벌린, 카르발류, 엘리엇, 커티스 존스 그리고 제임스 밀러 같이 경험이 많고 어린 선수들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맨시티가 경험적인 측면에서 더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맨시티하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도 승점 1점 차로 울고 웃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차가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 가운데서 지금 김영훈 씨가 얘기하는 건 맨시티 쪽에 이 스쿼드가 조금 더 두텁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벤치 멤버의 질이 조금 더 높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맨시티가 아마도 다가오는 시즌도 우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네, 조금 더 높다. 아무래도 이번에 또 1점 차였잖아요. 뭐 0.5점 차가 있으면 0.5점 차라고 얘기하겠는데 그런 건 없으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좀 경쟁 체제를 이어가지 않을까 두 팀이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유사한 면이 있는데 저는 리버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뇌피셜인데 결국은 시즌 후반기로 가게 되면은 챔피언스 리그에 누가 더 총력을 기울 것이냐. 저는 맨시티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총력을 기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펩이 맨시티 이끌고 들어올리지 못한 우승 트로피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 트로피니까. 네, 그거 하나뿐이죠. 그런 점을 봤을 때 클럽은 지난 시즌에 리그 우승에 실패했기 때문에 리그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리그 성적을 가져가지 않을까. 야, 이게 전문가의 모습 아니냐? 사람들의 내면을 읽고 예상하는? 여러분 빨리 공격하십시오. 네, 여하튼 이제 맨시티가 우승을 해도 리버풀이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다만 이 두 팀이 우승 경쟁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전력 보강을 봤을 때는 맨시티가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요게 이제 김용훈 씨 예상입니다. 여러분 공격하세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송 곧 나오니까요. 이 프리미어리그 프리뷰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 영훈아. 감사합니다. 첫방 지금 괜찮았다. 선방했다. 어색해.